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여러분의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 짧아졌네요. 네, 뭐 구구절절 이제는 뭐 이제 예. 구독자도 25만 명이 넘었고, 예, 26만 명입니다. 26만 명.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시청자 한 분 한 분이 안 소중합니다, 사실은. 야, 진짜 저희가 정말 자, 힘들긴 힘듭니다만, 네. 뭐 그래도 어쨌든 괜찮습니다 요즘. 예, 오늘은요. 네. 오늘은 역시 또 이제 재미있는 사업 하시는 분 한 분을 소개해드릴 건데, 예, 사실은 사업 이야기를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느냐 하면 이게 일종의 간접 체험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는 이유가 간접 체험을 해서 네, 나중에 비슷한 일이 나한테 닥칠 때 참고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 곰이 쫓아오는데 그냥 이러고 있으면 잡아먹히는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예. 제가 직접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뭐 실패담, 성공담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간접 체험을 하는 거고, 그 예.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비즈니스를 당연히 하실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사업체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장회사 2개씩은 주머니에 다 넣고 다니신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모시는 분도 전기차 충전과 관련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근데 오늘 요 사업은 사업도 재밌지만 전기차 충전. 제가 최근에 차를 바꿨지 않습니까? 더럽게 비싼 걸 바꿨더군요. 네, 근데 전기차로 저도 전기차로 고민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차를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충전 때문에 난리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들은 사례가 멋지게 전기차를 샀어. 아, 요즘 유행하는 전기차야. 근데 밤마다 충전했다가 그거 빼는 거로 한 번씩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남도 해야 되니까 충전기는 정해져 있고 그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처럼 공동주택에 사는 나라는 네. 솔직히 전기차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집이 단독주택이 크건 작건 있어서 네. 집밥을 먹일 수 있어야만 그게 전기차지.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집 됩니다. 있고 이렇게 그림 같은 집에 옆에 이렇게 주차장이 딱 있어야 이렇게 딱 꽂아놓고 밤새도록 꽂아놓고 뭐 다음날. 합니까? 새벽 3시에 전화 받고 내려가고.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신다고 해서 네.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네, 어떤 또 뭐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네. 또 어떤 목표가 있는지 간접 체험 해보십시다. 잠시만요. 자, 오늘 모실 EVAR 에바라는 회사의 신동혁 부사장님은요. 네. 어떤 사업하는 거냐면, 충전을 하러 여기저기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네. 충전해 놓으면 또 빼야 되고. 어허. 그러니까 너는 그냥 주차장에 있거나 길가에 있거나 차는 해라. 가만히 있어. 우리가 가서 충전해줄게, 밤이든 낮이든. 우와. 그 사업을 하는 분입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저도 이해는 안 가는데 네. 한번 모셔보죠. 배워보죠. 예. EVAR의 신동혁 부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식회사 에바의 신동혁 부사장입니다. 네. 에바라고 부르는군요. 네. 에바. 에바. 영어로는 이바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이바. 네. 예. 한국에서는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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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생각 좀 하고 지으시지 그러셨어요. 에바. 요즘 그 에바 좀 약간 애매한 뜻 회사 이름 아닙니까?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뭐 충분히 많이 괜찮아요? 퍼져 있고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발음하기도 편하고 좋다고 예. 하십니다. 이 단어 자체가 Electric Vehicle Advanced Recharging의 약자거든요. 예. Electric Vehicle, 전기차. 네. 네. Advanced Recharging. 그러니까 전기차의 뭔가 선진적인 충전 충전 시스템이다. 시스템. 네. 충전기. 우리는 충전해줄게, 너는 에바. 편하게 해봐. 뭐 그런 느낌도 들어요. 에바. 좋은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에바. 예. 기억엔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주 뭐 대단하지는 않은데 그냥 네. 사업 모델 느낌이 아니 그래도 이 회사가 우리 상을 엄청 받았더라고요. 상을 엄청 받았다면서요. 네, 제가 잠깐 그 자료를 보여드리면요. 예, 저희가 회사 자랑? 예. 네, 2000 자랑은 짧게. 네. 2022년도에 예. 전기차 충전기 회사로서는 세계 최초로 그 혁신상 2개를 받았습니다. CES 어디서요? 혁신상. 아, CES에서. CES에서. 그래서 보통 이런 그 충전기가 혁신이라는 걸 갖다 만들기는 쉽지 예.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에는 스마트 EV 차징이라는 기술, 그래서 다이나믹 로드 밸런싱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충전기를 설치하고 싶은데 또는 예. 이제 공동주택에서는 충전하기가 되게 어렵다. 안 되죠. 네. 예, 예. 이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그 획기적인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2년에 상 받은 게 왼쪽 사진, 네. 2023년에 상 받은 게 오른쪽 사진 같은데 네, 맞습니다. 왼쪽 사진은 그냥 벽에다 고정시켜주는 충전기 아닙니까? 아, 네, 맞습니다. 저게 뭐라고 상을 받았어요? 이게 저희는 그 방송이 솔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유, 그럼요. 예. 솔직해야죠. 예. 이 제품 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멀티탭 같은 역할을 갖다 해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충전기를 꽂아 놓게 되면은 그 충전기가 전기 그리드, 그러니까 즉 전력선 하나를 갖다 다 사용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충전이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차 시간은 한 7, 8시간 되는데 충전은 한 2, 3시간이면 끝난다는 거죠. 예. 왜냐면 우리 그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 배터리가 다 소진이 돼야지 충전하지는 않잖아요. 예. 집에 들어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충전을 하고 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완충이 돼 있는 걸 보시잖아요. 전기 자동차도 똑같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한 번 사람들이 충전할 때 보면은 20kW 정도 충전을 하거든요. 근데 그리드는 7kW예요. 예. 그러면 3시간이면 충전이 다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6시에 퇴근을 해서 7시에 충전기를 걸어놓게 되면 10시에 끝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그리드는 10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그 차가 계속 그 앞에 서 있는 한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드는 콘센트라는 뜻인가 보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전기 콘센트가 하나라고 한다면 이걸 멀티탭으로 해놓게 되면 여러 개의 전기를 갖다 쓸 수가 있게 되죠. 예. 예.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런 콘센트처럼 멀티탭처럼 전력을 분산할 수 있는 기술을 이 충전기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한 대가 있게 되면은 그냥 7kW로 충전하고요. 충전기를 2개를 연결하게 되면은 2개를 분산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이 그 관련 자료를 갖다가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보시 무슨 그림이나 뭐 네. 그런 걸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다이나믹 로드 밸런싱이라 그래서 전기차가 한 대가 있게 되면 한 대를 갖다 충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위에 연결된 거는 7kW짜리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근데 한 대가 더 왔어요. 그럼 네. 7kW를 넘어서면은 안 되잖아요. 그럼 예. 이제 3.5kW, 3.5kW로 나눠주는 거죠, 전기를. 그렇겠죠. 세 대가 예. 있게 되면은 2.3, 2.3, 2.3. 아, 그 대신 시간은 오래 걸리겠네요. 그렇죠. 예. 대신 하나가 다 충전이 완료가 되게 되면 다시 속도가 빨라지고. 아. 네. 아. 그렇게 되면은 이 전력선을 갖다가 계속 활용할 수 있게 당연히 되다 그럴 수 보니까 있겠죠. 예. 그죠? 차를 주차해 놓고 충전기 걸어 놓은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나오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아, 옆에 충전기 쓰시면 되니까 맞습니다. 아, 누군가 공간만 있다면 네. 그래서 저희가 멀티탭. 근데 예. 저게 뭐, 네. 그 상 받을 만큼 뭐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네 싶으니까. 원래 그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모두의 상상 아, 속에서 그래요?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기술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다이나믹 로드 밸런싱이라는 그 기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블루투스를 집어넣었어요. 블루투스요? 그래서, 네. 예. 충전기가 한 대가 그러니까 차가 한 대가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려면 주변에다가 그 사실을 알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충전기 사이에 통신을 해서 서로가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충전기들끼리 그렇죠. 음. 그게 이제 저희는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 있는 거고요. 예.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기술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신 그렇게 연결을 하려면 허브라든지 서버라든지 별도의 뭐 어떤 장치가 필요한데 저희는 충전기 안에 다 블루투스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한 개를 연결해도 또는 여러 개, 5개를 연결해도 블루투스로 다 연결해서 로드 밸런싱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아니 그럼 부사장이 궁금한 게 예를 들면 뭐 전기가 선이 하나 끌고 왔어요. 그럼 하나를 꽂으면 하나로 다 가는 거고 네. 2개를 꽂으면 2개로 자동으로 나눠지. 그게 그런 게 아닙니까? 그걸 그걸 블루투스를 통해서 블루투스도 해야 되고 막 그래요. 뭐 서로 얘가 몇 명이 꽂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해서 인위적으로 나눠줘야 되는 구조예요. 그게 누군가는 알아야 되는데 차가 그러면 그 정보를 다 알아야 되거든요. 예? 옆차하고 충전 중인 옆차하고 그다음에 자기 차가 와갖고 충전을 했을 때 2개가 통신을 하면은 서로 쉐어할 수가 있죠. 만약 통신 예. 못하면 블루투스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이제 14kW를 땡겨 오니까 7kW 전력선에서 그거의 2배 되는 전력을 갖고 오다 보니 예. 두꺼비집이 내려가겠죠. 아. 각자 나는 다 14씩 그러니까 7, 7씩 갖고 무조건 가져오려고 네.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가져와요? 너도 충전하고 있는데 어. 나도 충전을 한다. 찍 하면 두꺼비 좀 내려오죠. 그렇죠. 집에서도 다리미 뭐 3개 쓰고 막 이렇게 하면 당연히 찍 내려오잖아요. 네. 그런데 다리미들끼리 블루투스로 통신을 하면 세 번째 다리미가 콘센트에 꽂히는 순간
야, 첫 번째 너는 그동안 많이 다녔으니까 네가 먼저 자라. 그걸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굉장히 적절한 비유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원래 그럼 첫 번째 충전하는 차는 이미 충전이 끝났던 상태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두 번째나 세 번째가 올 때 이미 얘는 자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번에 두 번째 온 게 7kW로 충전이 쓰고 될 거고요. 있겠죠. 네. 예. 그리고 그 옆에 또 붙게 되면 다시 3.5, 3.5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충전 열심히 첫째 형, 둘째 형이 충전하고 있는데 셋째가 와서 나도 충전할래 하면 잠시 첫 번째 형 거를 끕니까? 충전이 안 끝났는데도? 아니면 다 조금씩 그거는 조금씩.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래, 거고요. 나눠서? 네. 기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로드 밸런싱이라는 걸 통해서 한정된 그 전력선 안에서 최대한의 전기차를 어떻게 충전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한 거죠. 아, 서로 조금씩 나눠 먹도록 그냥 나눠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전기를. 맞습니다. 시간은 좀 오래 걸리더라도. 아. 저희가 되게 그럼 옆에 오는 게 되게 싫겠다. 야, 오지 마. 저희가 오지 마, 오지 듣기에는 마.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이 업계에서는 큰 고민이었나 봐요. 실제로 제가 이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보급될 때 걸림돌을 자료를 갖다가 잠깐 보여드리면서 네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보급될 때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게 지정 주차면에 대한 불만 사항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니 나는 더 좋은 차를 갖고 있는데 예. 전기차라 그래서 전기차는 왜 특혜를 주느냐, 주차에 특혜를 주느냐. 별도의 주차장을 네. 만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우리 아파트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데 전기차를 위해서 왜 주차 공간을 따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이슈들이 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전용 주차 구역 내에서의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충전되어 있는 차량이 다음날 차를 충전을 시켜놓고 다음날 차를 갖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예. 그날 일이 있어서 뭐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치면 네. 그 충전면에 있는 충전기는 아예 사용을 못 못하는 쓰는 거죠. 거죠. 그렇죠. 네. 하루 종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밥을 먹은 손님이 안 나가요. 먹다 잠들었어. 기절했어.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손님 그 식당 받아야 주인 되는데. 입장에서는 미쳐버리죠. 이 사람을 갖다 내보내야 되는데 방법은 예. 없고 예. 이런 상황이 이제 빚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뭐 누가 와서 자든 간에 관계없게 예. 하면 되는데 관계없이 그냥 장사할 수 있게 되면 제일 어렵고. 좋은데 예. 네. 아,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충전할 수 있는 차저는 적고, 그러니까 차라리 차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자. 네. 이런 이슈네요.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그 자료를 계속 보시면은 예.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력 설비 용량이 부족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부족해서 아예 전기 자동차 충전기를 설치를 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변전 시설을 더 확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충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전력이 부족한 곳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대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압구정에 있는 H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아파트의 그럼 3분의 1은 자리도 있고 주민들도 의지가 있어도 아파트로 들어오는 전기 용량 자체가 모자라서 누가 충전하는 순간 아파트 전체가 두꺼비집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죠. 네. 와. 그러면 이 전력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쓰는지에 예. 대해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솔루션들을 갖다 만들어 놨는데 예. 그 솔루션들이 참 운이 좋게 네. 그 CES 혁신상을 2년 동안 5개를 받게 되는. 뭐 보통 광고도 있잖아요. 별이 5개, 네. 상이 5개. 그럼 전기차가 먼저 보급된 중국이나 미국에서도 저런 솔루션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네, 맞습니다. 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전기차가 오는 순간 충전이 안 되고 첫 번째 사람 내보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국내에 많이 퍼져 있는 전기차 충전기도 충전을 끝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예, 오기도 예. 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뭐 새벽 4시, 3시 이렇게 문자가 오게 되면 솔직히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는 굉장히 쉽진 않죠. 어렵죠. 네. 어렵죠. 그런데 옆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에바가 만든 저 충전 시스템을 이용하면 굳이 그 앞차가 빠지지 않아도 된다. 네, 맞습니다. 그것까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도 무슨 에바가 로봇이 충전해주는 시스템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뭡니까? 네,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리다가 제가 그 혁신상을 받은 제품들 중에 예. 두 번째, 그러니까 올해
받았던 혁신상은 차량 탑재형 충전기하고 자율주행형 충전 로봇 이걸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차량 탑재형 충전기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예.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겁니까? 네, 저희가 제주도에서 직접 촬영한 거고요. 저 차량 안에는 그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즉 폐배터리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거를 통해서 거기 있는 전력을 통해서 전기 자동차를 다시 충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저 차량을 차에는 보시면 충전이 잘 된 배터리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 휴대폰의 그 외장형 이동식 배터리처럼. 맞습니다. 배달 네. 갔네 배달. 뭔가 배터리가 배달 가는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그냥? 지금 부른 분과 달려간 분에 뭔가 썸띵이 있을 것 같아. 아 그러면 지금 저렇게 충전 필요해서 부른 게 아닌 것 같아 지금. 트럭이 가서 충전해 준다. 저건 뭐 아, 대단한 기술은 솔직히 아닌 것 같습니다. 광고가 좀 네. 야합니다. 네, 네. 이게 요 기술도 있고요. 요 다음 영상에 보면 이제 카트 형태로 해갖고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예. 솔직히 이제 전기 자동차가 그 운행을 하다가 에너지가 다 고갈되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차를 소위 얘기해서 이제 앵꼬 상태가 되게 그렇죠. 되면 예. 누군가 와서 충전을 해주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군안용으로 해서 많이 쓰이고요. 긴급 출동.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옆에 보면은 백화점이 있잖아요. 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사용이 낮 시간에는 굉장히 많고 밤 시간에는 좀 적어요. 네. 예. 그러면 밤에 그 배터리에다가 충전을 하고 낮에 이런 카트 형태로 이동을 해갖고 예. 그 백화점에 있는 고객들 네. 차를 충전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충분히 가능하죠. 저 카트에 충전이 가득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카트는 지금 저희가 개발한 거는 40kWh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예. 네. 트럭도 트럭은 지금 그 60kWh가 지금 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저 사이즈는 계속 그 더 늘릴 수도 그러네요. 있고 줄일 수도 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외장형 배터리네. 어. 이동식 휴대용 배터리. 아니 왜 그 자동차도 기름 떨어지면 그 긴급 보험사에 전화해주면 기름 들고 오잖아요. 긴급 기름. 맞습니다. 배터리로 나가면 배터리 들고 배터리 오고. 들고 오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전반적으로 오늘 이 에바의 제품은 아니 그게 뭐게 기술이지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이동식 충전기를 갖다가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군안용으로도 쓰이고 예. 그다음에 전력이 부족한 곳에서 배터리에다가 그러니까 전력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작은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해주는 네. 예. 이런 역할을 해주고요. 실제 전기차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전기차를 운전하시다 보면은 앞에 주행 가는 거리가 네, 나옵니다. 뜹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서울에서 강릉까지 그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하면 강릉까지 이렇게 쭉 오르막이잖아요. 네. 또 오르막길을 가다 보면은 실제 주행 가는 거리가 점차 줄어요. 아 전기를 네. 많이 먹으니까. 왜냐면 이제 오르막이니까. 오르막에서는 전기를 더 많이 먹게 뭐 당연히 되다 그렇겠죠. 보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있어서 그 해당 위치까지 가게 되면은 거기서 충전을 하면 될 거다라고 예측했던 것들이 이제 다 깨지게 되는 상황이 오는 그럴 거죠. 수 있겠죠. 아, 예. 그렇죠. 오르막길 계산을 안 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차가 고속도로 옆에 예. 서 있을 수밖에 없게 되고 예. 이 차를 결국에는 이제 그 레카차가 와서 갖고 가야 되는데 네. 전기차들은 또 대부분 보면 후륜 구동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모터박스 같은 게 다 망가져요. 고장이 어. 나게 되죠. 아, 네. 그러면 이제 차를 업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이 업어서 가는 케이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레카차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로 인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충전에 대한 불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중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저희 회사가 모토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충전 걱정 없는 전기차 라이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기차를 운행하면서 이거 좀 걱정인데 충전소가 옆에 없어도 네. 전기를 배달해 준다. 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평소에 충전도 해놔야지. 또 고객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지. 그러니까 전기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군안용으로 해갖고 쓰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슈가 안 됐었는데 예. 지금 저희한테 그 수출 문의가 들어온 데가 캐나다예요. 캐나다의 이제 서쪽 밴쿠버 지역에는 산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맥 쪽으로 해서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 겨울에 예. 그 충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차가 멈춰 있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카차에서 어부바 형태로 해갖고 가게 되면은 그게 보험료만으로도 한 3, 400만 원 정도 나오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이동형 차량 같은, 그러니까 온디맨드 트럭 같은 게 있게 되면은 그 트럭을 갖고 가서 충전을 그렇지. 해주고 그렇게 되면 그 비용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운행이 가능하죠. 어부바해서 와서 충전시키고 다시 그쪽으로 가려면 네. 번거로우니 더 비싸다. 그냥 충전해주는 차가 가서 충전해주고 안녕 하는 게 더 쌀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상용으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상용으로는. 비상용인데 뭘 못하겠어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우리 에바가 그거라는 거잖아요. 미국 대사관이 뽑은 미국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네. 스타트업 몇 개로 꽂았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그 드론으로 건물 관리해주는 그 회사 나왔잖아요. 네, 그 회사랑 같이 상 받은 회사입니다. 오늘 이 회사는 1등 받은 회사래. 얘들 1등 했어요? 여기가 1등입니다. 저희가 한국 요즘 대표. 그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모셔서 회사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이분은 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 대사관이 중간에서 어레인지 해주고 예. 미국 정부가 선발하고 한국 대표 스타트업이 출전해서 거기서 상 받고 돌아오신 아직 미국으로 아직 가지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고요. 한국 네. 대표 선수로만 선발된 거지. 네, 한국 대표가 됐고요. 가서 미국 가서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하고 5월 1일부터 4일까지 네. 워싱턴에서 있게 되는데요. 거기 가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니, 생각을 근데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근데 지금까지 들은 걸로는 뭐가 살짝 약한 네. 느낌인데 거기서 뭐 좀 그럴듯한 거 없습니까? 네, 더? 추가로 해서 예. 저희가 아까 전에 그 맨 마지막에 상을 받은 파키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파키? 파키? 예. 그래서 요거는 또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이 많군요. 아까 전에 그 똑같이 배운 것 같은데? 아, 맞습니다. 예. 주차를 했어요. 네. 어? 주차를 하게 되면은 네.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용 충전 구역에 대한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윗부분에 있는 게 디스펜서라 그래서 어디에나가나 다 설치할 수 있는, 그래서 전력선이 들어오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디스펜서는. 그냥 어제부터 벽에다 전기가 없어요? 본드로 전기가 붙인 없는 거예요? 전기가 거는 없습니다. 예. 그냥 붙여놓은 겁니까? 스탠드로 세우는 거고요. 어. 충전건을 꽂으면은 자율주행 충전 로봇이 자율주행으로 해당 목적지까지 이동을 해서 충전을 해주는. 다시. 제가 뭡니까? 제가 지금 로봇입니까? 네, 로봇입니다. 주차장 여기저기에 저렇게 그 콘센트 비슷한 것들은 붙여놓고 맞습니다. 손님이 꽂아놓고 가면 저거는 사실은 벽에 아무것도 없는 멍텅구리 먹통이니까 손님이 지나가고 나면 저 녀석, 전기가 있는 저 녀석이 가서 저기에서 진짜 전기를 이제부터 주기 시작하는 거군요. 네. 알겠어요. 제가 제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배터리네. 배터리. 맞습니다. 그죠? 이동형 배터리인데 움직이는 거죠. 자율주행으로. 이야. 저거는 멋있습니다. 야, 저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거 멋있어, 저거는. 저렇게 그러니까 저거 거는 건 아무데나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저거는 맞습니다. 어차피 충전기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주차장의 모든 자리에서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저것만 갖다 놓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자리에 다 전기를 충전기를 설치해 놓으면 비싸니까. 그렇지. 그러면 쟤는 어디서 충전합니까? 자기가 혼자 알아서 가가지고 혼자 밥을 먹고 있습니까? 충전하면서? 네, 그 로봇이 처음에 있는 로봇 스테이션 거기서 네. 이제 충전을 하고요. 예. 충전을 하고 있다가 나와서 다른 차들 충전해주고 그 사이에 또 다른 로봇이 거기다가 충전을 하고 있고. 네, 계속 로테이션을 갖다 시킬 수 있는 거죠. 야, 저건 대단합니다. 사실 앞에 거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저희가 처음 뵙고 뭐 그러니까 그냥 대단합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와. 속으로는 저게 뭐야? 저거 뭐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건 진짜 대단합니다. 저거는 뭐가 어렵습니까? 저건 어려운 점이 뭐예요? 저걸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기술도 저희가 예. 갖고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배터리로부터 전기차를 갖다가 충전할 수 있는 그 기술도 개발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도킹을 갖다가 정말 정교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까도 정밀 보니까 제어에 대한 기술들 아까도 이런 그냥 것들이 띵. 필요하죠. 아닙니다. 요즘에 그 청소 로봇도 자기가 알아서 도킹 딱 합니다. 그 충전하는 자리를 알아서 찾아가서 이렇게 딱 하는데 그거는 약간 일반화된 기술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겁니까 저거는? 일반화돼 있기는 하지만 그 쉽지는 않은 기술이에요. 네, 기술 자체가. 왜냐면 저도 로봇 그 청소기를 갖다 가끔 썼는데 예.
가끔 이제 도킹이 잘 안 돼서 충전이 안 되는 케이스도 좀 있더라고요. 있죠. 네. 아 저거는 도킹이 안 되면 아예 서비스가 안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밀하게 도킹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예. 그 도킹 기술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나사에서 쓰고 있는 예. 도킹 우주선 도킹 기술하고 유사한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희 신기하군요. 채팅창에서는 그냥 무선 충전하게 할 수 있게 만들고 주차장 바닥에 다 무선 충전기를 설치하면 어떠냐.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뭐든 간에 지금 이 조금 전에 보여주신 기술의 예. 특징은 뭐냐면 할 수는 있는데 비싸잖아요. 주차장 안에 모든 면에다가 다 충전기를 유선이든 무선이든 달려고 하면 비싸잖아요. 그렇죠. 비싸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결국은 그냥 콘센트 예. 플러그만 갖다 놓고 어. 충전을 정말 하고 싶을 때는 플러그 뒤에 진짜 전기가 와서 붙어주고 하고 나서 또 딴 데 가서 붙어주고 이걸 하겠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비용이 많이 줄어들죠. 주차장면이 1000대라도 로봇 2-3대만 가지고 돌아다니면 되니까. 그런 안 셈이죠. 그러면 1000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런 거를 놓으려면 비쌉니까? 지금 아직 가격대는- 상용화는 안 됐죠, 아직. 네, 상용화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 것들이 아직은 없어요. 주차장에서 해도 네. 그러니까 개인 공간, 즉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있지만 예. 공용 공간에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전 기준도 있어야 되고. 저건 네. 허용을 안 해요, 그러면?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를요? 법을요? 규제라든지 승인 방법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예. 이런 게 명확하게 돼 있지 않으면 저희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되게 힘든 게 이런 제품을 만약에 현대 백화점에다가 예. 로봇을 갖다 놨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그럼 보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예. 보험 자체를 들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는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설계가 되면 이제 그 고객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즘 왜 백화점이나 건물에 보면 무슨 안내 로봇 같은 게 이렇게 조금씩 돌아다니잖아요. 그거는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거는 약간 보시네. 좀 다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려면은 지금 실증 특례 같은 걸 받긴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는 좀 위험하다라는 또 인식도 있고 좀 예. 무겁고 예. 크고 이런 인식들이 좀 있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으면은 자칫하면은 이제 저희도 사업하기 되게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일 수 있죠. 그래요. 와. 그렇군요.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하셨어요? 원래 삼성전자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삼성전자 계시다가 가전사업부 쪽에 계셨습니까? 원래는? 저는 가전사업부에 있었고요. 예. 저랑 같이 창업했던 저희 대표이사님은 그 VD 사업부라는 예. TV 만드는 사업부 쪽에 있었고 예. 그리고 저희 CTO님은 무선 사업부, 그래서 휴대폰 만드는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세 개 사업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는 저희 대표이사님이 그 생각을 했었어요. 예. 생각을 하셨는데 어떤 아이디어? 그러니까 각각 지금 소개해 준 게 아이디어가 다 다른데. 네, 제일 처음에 저희가 창업했던 거는 자율주행 충전 로봇으로. 세 번째 처음에 보내주신 처음부터 거. 저걸 만들고 네. 싶어서 창업하신 거군요. 그래, 그게 맞습니다. 제일 신기하다니까 어, 지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사업했을 때 보면은 예.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되게 많았는데 뭐 저희 히스토리를 갖다가 잠깐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2017년도에 이제 삼성전자 내부에서 벤처를 인큐베이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랩이라고 해서 예.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많은 그 삼성전자에 재직 중인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십니다. 나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맞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그 아이디어 중에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1년 동안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삼성에서 주고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이게 실현이 됐다. 물론 실패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 근데 실현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삼성전자에 있는 제품과 연관성이 있으면 삼성전자에서 그거를 더 확대시켜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처럼 전기 자동차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 충전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삼성전자의 비즈니스 영역하고는 약간 좀 다르다라고 예. 하게 되면 스피노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스피노프를 했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휴대폰을 이제 충전기에다 꽂아가지고 충전을 하면서 자잖아요, 보통. 예. 근데 자는 위치에 콘센트가 없는 케이스에는 이동형 배터리를 우리
스마트폰 배터리 예. 큰 예. 배터리를 통해서 그걸로 꽂아서 이제 자게 되는데 그렇죠.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면서도 똑같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상상을 했는데 이왕이면은 거기다가 이제 기술을 입혀서 자율주행으로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고 이게 1년 만에 실현이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었는데 또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다 보니까 그 노하우가 생기고요. 예. 네, 뭐 그러면서 이 제품에 대한 깊이가 더해졌죠.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 놨는데 제품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규제가 많은 거예요. 그 규제라는 게 뭐냐면 이 일을 하지 마라라는 규제가 아니라 세상에 없던 제품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품을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든지 팔 수 있는 제품이 나오려면 인증을 거쳐야 되거든요. 예. 안전 인증이라든지 이런 인증을 거쳐야 되는데 예. 전기안전법상 충전기는 그 충전기에 정의되어 있는 안전인증 규격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저희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막 돌아다녀. 예. 막 돌아다니는 이런 건 애야. 처음 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인증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규제 자유 특구라든지 그래서 이런 규제를 갖다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제도에서 저희가 제주도에서 규제 자유 특구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해결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동형 그러니까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충전기의 경우에는 안전인증 기준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예. 늘 새로운 것들이 시장에서 더 많이 팔리고 좋을 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이 자율주행 충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처에 돌아다니셔도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얘기는 저희가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완속 충전기 혁신을 더해서 거기서 이제 피보팅을 갖다 하면서 충전기 쪽에 뭔가 새로운 그 기술들을 집어넣자라고 해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충전 걱정 없는 전기차 라이프를 계속 확대하는 이런 역할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자율주행 충전 로봇일 필요는 없다. 예. 그래서 완속 충전기, 급속 충전기 이런 쪽으로 해서 정말 사람들이 전기자동차를 많이 사용해서 예.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가 훨씬 더 깨끗한 지구를 만드는데 일조하자라고 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전의 고민을 좀 해결해 주자 전반적으로.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C랩에 당첨이 돼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통- 삼성으로 돌아갑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보통은 저희 때는 이제 제도가 약간씩 좀 바뀌는데요. 예. 1년, 그러니까 그 스피노프 돼서 1년이 지난 이후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삼성전자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나간 다음에도요? 네.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한 4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제 6개월 지나면 다시 못 돌아가네요. 그렇죠. 올해가 야. 마지막 승부수구나. 애매하겠다 이거. 그럼 5년 있다가 돌아가면 네. 5년 동안 승진한 걸로 쳐줍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야, 그래도 되게 관대한 제도군요. 네. 5년이나 주니까. 그래서 성공하면 창업자가 다 먹는 거고, 다 과실을 누리는 거고. 그렇죠. 야, 그리고 이제 회사 내에는 어떤 혁신성이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게 또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예, 계속 그 알겠습니다. 내부에서는 이야, 이거는 그럼 이제 돈을 어떻게 벌어요? 기술은 알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그 충전기 판매를 예. 통해서 이제 버는 것들이 있고요. 다양한 충전기를 팔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충전 시스템, 운영 시스템 같은 것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팔고 계세요? 네. 참고로 작년에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충전기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집집마다 있고요. 충전기, 아파트마다 충전기 할 때 네. 에바 거를 산다. 네. 꽤 많이. 그래서 이 사업을 갖다가 처음에 좀 이해를 하시려면은 그 에코시스템을 갖다가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비즈니스 그 밸류 체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저희가 지금 이 밸류 체인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가장 크게 충전 서비스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전 사업에 보면은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돼 있다고 예. 말씀을 하시는데 예. 대부분 이 충전 서비스 사업자로 진출을 하시는 거고요. 예. 저희는 이제 충전기 제조사, 그다음에 플랫폼 프로바이더로 해서 이렇게 그 충전기 제조사에 서포팅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돈이 많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중동에 계신 분들 중에 예. 자율주행 충전 로봇 좋은 것 같은데 몇 대만 보내봐. 이렇게 우리 집에 놓게 뭐 이렇게. 네네. 어. 그러니까 중동은 또 이게 예. 차가 또 여러 대 있는 그런 그런 좀 경우가 부자들이 있죠. 예. 계신데 예.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주유를 하러 가는 게 되게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차는 여러 대인데 또 일일이 맞춰서 주유소에 가갖고 주유하는 거를 되게 좀 꺼려한다. 그래서 중동에서 많이 그 활성화가 돼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주유하는, 찾아가서 주유해주는. 직접 주유소 배달 직원이 와서 그렇죠. 집에 주차돼 있는 차에 기름을 넣어주는 거. 네. 어.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고서 저희 제품을 갖다가 딱 보셨더니 저희 제품은 이제 찾아가서 충전해주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 좀 보내봐. 이렇게 메일이 오더라고요. 예. 보냈습니까? 중동의 부자들한테 팔아보겠다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사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예. 실제로 저희한테 연락이 왔던 데 중에는 이제 이게 그 배터리다 보니까 위험물에 속해요. 예. 그래서 배로 실어서 보내려면 여러 가지 또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배 보낼 테니까 거기다 실어. 그러면서. 진짜 이상하다. 야 진짜. 지금 차라리 에바에서 만드는 그 여기저기 이동해서 저 충전해주는 그 충전기가 태어난 이유가 네. 뭘 좀 효율적으로 해보려고. 주차면 모두에 충전기를 달자니 너무 비싸서 그렇게 하는 건데, 야 그럼 내가 배 보내줄게 해봐. 그렇게 하는 분은 왜 그냥 주차면마다 충전기 달면 되잖아요. 네.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돈 많은데 물어봤는데 왜? 예. 예. 이게 또 중동 쪽은 그 각 집에 건설을 해놓게 되면은 이거를 다시 다 뜯어서 전력 공사를 하는 그 자체가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 직원이 이제 그 네. 이야기를 해서 주차면마다 사진 하나를 보여줬는데 네. 정말 그 기둥 하나가 이렇게 금태가 이렇게 둘러져 있고 하는데 저걸 뜯으면 좀 비싸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이 기둥을 뜯고 충전기 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금을 다 뜯어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결국은 에바의 사업 모델 자체가 공간은 한정돼 있고 좀 효율적으로 충전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사업을 해보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진짜 전기차 시대로 완전히 갔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있는 주차장은 다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식으로 되면 이 모델은 이 중간 단계까지는 굉장히 괜찮아도 이후에 아주 전기차가 대중화되면 오히려 좀 쓸모가 없어지거나 할 그런 위험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충전 설비를 갖다가 무한히 증가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력 회사의 생산될 수 있는 전력 양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양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아이디어를 갖다가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그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력 분배형 충전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전력선을 가장 효율화해서 쓰자라는 예, 게 맞아요.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의 그 행동 패턴은 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출근을 하죠. 그때 전력을 많이 쓰게 되고요. 예. 퇴근을 한 다음에 또 저녁밥 먹잖아요. 네. 그때 또 전기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쓸 때, 즉 피크 타임에서 전기 자동차 충전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발전소에서는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충전기들이 그 피크 타임에 충전할 때는 조금 속도를 낮춰서 충전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는 최대한으로 충전하고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기술을 저희가 미리 지금 다 개발을 해놓은 상태인 거죠. 그게 ESS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ESS는 전기를 저장하는 저수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수요 반응형으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 자체가 발전소의 발전량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각자 모든 집에서 예. 식구들마다 다 식사 때마다 예. 전기밥솥이든 압력밥솥으로 밥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밥솥에도 밥을 하고 내 밥솥에도 밥을 하고 옆에 아빠도 또 밥을 하고 있고. 예. 그러지 말고 하나에서 나눠 그냥 먹자. 같이 커다랗게 밥을 해서 나눠 먹으면 되는데 각자 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돈도 많이 들고
전기도 많이 들고 하니 한 곳에서 밥을 하자. 네. 그 나눠 먹자. 그 네네. 개념이죠.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전기 많이 안 쓰는 시간에 밥을 하자. 예를 들면 그렇게 되려면 사이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밥을 나눠 먹으려면 그러니까 뭔가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런 비즈니스가 아파트 주차장에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돈은 누가 냅니까? 이걸 까는 비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내야 됩니까? 보통은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이기보다는 예. 사용자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내가 개인이 네. 예. 환경부에 보면 이제 전기 자동차 관련된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저희 아파트에 전기 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이 되면은 먼저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거는 입대위에서 입대위를 통과를 해야 돼요. 우리 예. 아파트에 전기 자동차 충전기를 놓으려면 입대위를 구성해서 그 입대위에 있는 분들이 승인을 해줘야 되고요. 예. 그래서 승인이 되게 되면은 충전 서비스 사업자가 배정이 돼서 예. 가서 견적을 갖다 쭉 보죠. 그리고 나서 충전 서비스 사업자가 설치를 해주게 되고요. 예. 그러면 이제 한전에 있는 전기를 충전 서비스 사업자가 재판매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고요. 예. 그래서 보통 전기자동차 요금제로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얼마 뭐 예를 들어서 킬로와트당 100원이다. 그러면 충전 서비스 사업자는 150원에 킬로와트당 150원 해서 부과를 하고 나머지 50원은 이제 충전 서비스 사업자가 수익으로 갖고 가게 되는 그런 구조죠. 아니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예를 들면 그 로봇은 나 혼자 쓰는 로봇이 아니잖아요. 네네. 여러 명이서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 저 로봇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옆집도 좀 같이 신청하고 여러 집이 같이 신청해야 그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 충전기를 달려면 네. 어차피 주민들이 합의하고 네. 돈도 나눠서 내고 해야 되는 거죠. 돈은 나눠서 내지 않습니다. 그 충전 서비스 사업자가 투자를 해서 그 충전 서비스 허가만 사업자에 해주고? 네. 자기 돈으로 내고 네. 그럼 월별로 전기료 플러스 알파를 내게 해서 그걸 이제 원가를 뽑는군요. 네네. 그럼 이것도 안 대표 걱정하듯이 이거 누가 돈 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청하면 에바에서 와서 설치해주고 네, 맞습니다. 매달 구독료를 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고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은 있으니까요. 구독 예. 모델도 있고 실제 판매 모델도 있고요. 근데 저거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용화는 안 돼 있겠군요.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 기준이 없어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율주행 충전 로봇에 관련된 그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그거 예. 규정 좀 만들어줘라.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필요한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산업부에서 지금 좀 저희가 실증 사업을 할 때 옥내에서만, 그러니까 옥외에서만 사용해라. 예. 옥내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화재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아예 실증 기간에는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옥내입니까? 옥외입니까? 주차장은 지금 저희가 실증하는 곳은 옥외입니다. 아 밖에 그래서- 있는 주차장? 네네. 아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CES에서 혁신상 받은 이후로 저희 그 대표님이 이제 대통령실에 가서 그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생겼던 거죠. 지금 대통령이요? 네네. 예. 이번 정부 대통령. 현 정부. 예. 예. 그래서 대통령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식사 자리에서 거기 이제 스타트업 CES에서 상 받은 예.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네. 그때 저희가 이제 사업할 때 어려움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예. 실제 실증할 때 이런 배터리에 대한 막연한 그 위험성 때문에 제대로 된 실증을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그리고 실제 이제 이런 사업을 갖다가 진행할 때 보면은 인증 같은 게 되게 많이 들어요. 인증 비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저희 제품을 갖다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 비용이 좀 상당히 많이 드는데 미국에서 받으라고 하는 인증 때문에. 네. 예. 그러면 그런 인증에 대한 인증 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좀 국가에서 뭐 중기부나 산업부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달라고요? 네. 그 저희 돈인데요. 그만큼 또 저희가 돈을 벌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답을 들었습니까? 지원해드리죠.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예.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께 직접 말씀을 드리니까 어. 대통령께서 이제 그 관련 공무원들께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공무원분들과 만나면서 지금 그 하나하나씩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야, 대통령 지시사항이래. 뭐 이러면서 내려왔나? 와. 그러니까 그좀 공무원이 좀 알아서 해주면 안 됩니까? 꼭 대통령 거쳐서 내려와야 돼요? 이게 그 대통령이 하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 대통령이 전에도 고용한 공무원입니까? 그 전에도 저희가 직접 다 맞습니다. 그 예. 국민이 고용한 국민이 공무원이죠. 고용했지 네. 않습니까? 꼭 대통령이 시켜야 해요. 국민이 시키면 안 하고. 예.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패스트 트랙을 탄 거죠. 예. 네. 그래, 그렇게 문고리 권력입니다. 똑대를 한 거잖아요. 그 대통령이 시킨 거 하느라고 또 평소에 해야 될 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예. 예를 들면 충전과 관련돼서는 다 나라들마다 고민이 있을 텐데 그냥 듣기로도 중국 같은 데는 그래도 뭐 충전 시설이 되게 잘 돼 있다, 굉장히 많다, 뭐 이렇게 나라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까? 어떻게 우리나라는 봐야 돼요? 전기차가 지금 한 40만 대 정도 되고요. 예, 완속하고 급속 충전기를 다 합치면 20만 대가 조금 넘습니다. 음, 그래서 전기차 한 대 충전기가 0.5대 예. 있는 상황이고요. 노르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북유럽 쪽이 전기차 보급률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한 대 충전기가 1.5대 정도로 이렇게 충전기가 더 많네요. 네. 오. 왜냐하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많은데 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개인용으로 설치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집에 하나씩 집에도 하나 있고 아, 직장에도 아, 하나 있고 아. 중간에도 하나 있고 그러다 보면 좋네.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충전기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중국은 배터리 교체형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앞으로 모든 전기차는 배터리 교체형으로 나올 텐데 예, 이런 충전기가 뭐가 필요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저희가 그래서 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나오게 되면은 배터리가 이제 신품 배터리가 네. 장착돼 갖고 나올 텐데 얘도 충전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배터리가 많이 수명이 닳았을 때 그때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 가서 배터리를 교체해 버립니다. 예. 네. 새 걸로. 예. 그리고서 그 사람들이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네, 이게 이제 인간 심리, 그러니까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람 심리에 대한 문제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에 있는 업체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신품 배터리하고 그 구품 배터리가 계속 그 로테이션이 잘 돼야 되는데 예. 여기는 계속 오래된 배터리만 있고 신품 배터리는 사람들이 갖고 가서 이제 갖고 돌려주지 가서 그냥 않는 거죠. 집에서 충전하는 거예요? 네. 그냥 비싼 거 가져가서? 그래서 배터리 리스형 모델이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판매 모델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야, 그 진짜 그건 생각 못했네. 가져가서 안 온다. 그러니까 워낙 전기차의 배터리의 가격 비중이 높으니까 그걸 대부분을 내가 돈 주고 산 게 배터리 가격인데, 그럴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배터리 교체형으로 하려면 모든 차량들이 다 같은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어야 돼요. 예전에 포드에서 그렇죠. 자동차가 그렇죠. 나왔을 예. 때 예. 왜 검정색만 내느냐 그랬더니 포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검정색만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예. 네, 같은 케이스인 거죠. 그렇군요. 야. 앞으로는 그럼 지금은 충전기만 팔고 있는데 정부 기준이 좀 만들어지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역시 이동형 충전 로봇 이것도 네. 만들어 팔고 싶고 네, 맞습니다. 이동형 충전 서비스는 지금도 한다고 하셨고 군안용으로는 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도 지금 렌터카 회사 중심으로 해서 SK 예. 렌터카, 롯데 렌터카, 그리고 롯데 오토케어, 그다음에 삼성화재 이런 네. 곳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쓰고 사다가 있습니다. 네. 대표님 회사에서 사다가 네네. 기술 장벽이 있습니까? 즉 지금이야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에바에서 하세요 하더라도 시장 커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술인 건 혹시 아니에요? 누구라도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배터리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그 기술도 배터리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면 그 배터리를 매니지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런 기술은 솔직히 그 회사의 노하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삽질을 많이 해야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데 저희한테도 언더스탠딩 뭐 니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 유튜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무나 할 수는 있다. 한번 해봐라. 해봐라. 해보면 안다. 부장님 그 전기차의 채팅창에서도 그런데 화재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잖아요. 이것도 예전에 ESS 같은 그 저장 장치도 뭐 맨날 불타고 뭐 이런 이슈들이 많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화재에 대한 걱정이나 그런 건 좀 보안 장치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충전기를 만들면서 전기 자동차 화재를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하지만 전기 자동차 화재가 어떤 형태로든지 일어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초동 대응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가 제일 네.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출시하고자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EV 차저의 그 2023년도 버전인데요. 자료를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것도 자료가 있습니까? 네. 예. 저희가 세계 최초로 화재 감지 기능을 탑재한 충전기입니다. 뭘 탑재했다고요? 화재 감지 기능입니다. 화재 감지. 네, 그래서 전기차가 불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살짝 불꽃이 보이는 그 순간부터 초동 예. 대응이 빨리 들어가면 좋은데 네. 그때 그 불꽃을 감지해서 클라우드, 즉 서버를 통해서 뭐 소방청에 연락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관련되어 있는 관리소에 연락을 직접 준다라든지 해서 예. 초동 대응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지금 만들었고요. 저건 어려운 기술입니까? 그냥 이렇게 뭐 카메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별로 어렵진 않아. 열 화상 카메라 뭐 이런 거면 됩니까? 중요한 거는 어. 그 비용이죠. 비용. 그러니까 저 하나를 위해서 진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쓸 수도 있고 예.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충전기 가격에 저런 기술을 탑재하는 그게 또 기술이죠. 그래서 아까 아마 이 제품이 또 내년도 CES에서 저희가 또 상을 받을 그것도 거로. 역시. 네. 충전기가 불날 일은 별로 없죠. 전기차가 충전기- 다니다가 네, 불나죠. 그렇죠. 보통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충전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네 차를 열심히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이 제품에 대해서 또 만든 영상이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예. 준비한 거 있으시면 얼른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실시간 5분도 안 봐. 남았습니다. 네. 아, 네. 네. 제가 이거는 영상이 짧아서 예. 바로 보여드리고 충전을 했어요. 충전을 꽂았어요. 했어요. 예. 이거 이제 디자인을 그 설명을 드린 거고 만약에 충전을 진행하고 있다가 예. 불이 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충전기는 보통 다 모여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모여 있어서 하나가 불이 났다라는 걸 감지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충전기들도 다 감지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감지가 됐다라고 네.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충전기들한테 그 감지 사실을 갖다가 알려주게 되고요. 네, 그리고 충전을 다 멈추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화재 그 방제 시스템에 연결을 해주는 거죠. 저거 충전 멈추는 게 중요합니까? 충전을 하다가 불이 날 수 있습니다. 네, 아, 충전을 멈추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매우 중요해요. 네. 아. 그렇군요. 블루투스로 서로 된다니까 뭐. 네, 뭐 불났다 얘. 뭐 그런 거군요. 블루투스 기능도 여기서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보통 충전기를 쓰려면은 카드를 태깅해 가서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예. 폰에는 다 블루투스가 있기 때문에 예. 폰이 그 근처에 가까이 가면은 자동으로 충전 레디 상태가 돼서 충전하는데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체적으로 에바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이렇게 살짝 기존에 있는 기술을 이렇게 살짝 아이디어를 잘한 그런 느낌이네요. 실제로. 그리고 홍보 영상에 진심이시다. 진짜 돈 많이 들이셨구나. 홍보 영상에 뭐 홍보 영상을 열심히 만드셨어요. 막 애니메이션 넣고. 저희도 아무래도 짧은 시간 내에 네. 저희 컨셉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예. 이렇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여드리면 네. 제가 10마디를 한다 하더라도 다 한 번에 다 돈 이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드셨구나. 알겠습니다. 투자 받으러 PT 같은 거 하시잖아요. 네. 제일 많은 우려의 질문이 뭡니까? 비즈니스 알겠어. 근데 이런 건 좀 걱정되지 않니? 이런 거 제일 많이 받는 건 뭡니까?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처음에 저희가 창업했을 때는 예. 전기차 시대가 와?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처음에는? 들었어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온 다음에는
그러면 정말 너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성장할 것 같아?라고 어. 또 질문을 하시죠. 예.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테크니컬 베리어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질문을 또 많이 남들도 하게 금방 되고요. 따라 할 수 그렇죠. 있는 네, 거냐? 맞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거. 어. 베리어 없다. 네. 그러나 해봐라. 쉽지 않다. 야,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 그거 어렵다. 저희가 그 로드 밸런싱 충전기를 만들었을 때 예. 이 로드 밸런싱 충전기가 국내 혁신 제품 제도가 있어요. 로드 밸런싱이 뭐였죠? 아까 그 전력 분배하는 기술, 아, 네, 예. 스마트 EV 차저를 만들었을 때 국내에서 NEP라 그래서 혁신 제품에 대해서 조달청에 미리 등록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예. 거기서 탈락을 했습니다. 혁신성이 없다고. 그리고 나서 CES에 가서 혁신상 2개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국내 충전기 시장은 한국 양궁처럼 예. 굉장히 내부가 치열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야. 그렇구나. 재밌네요. 에바의 신동엽 부사장님. 삼성 그 갤럭시 스마트폰에 뭐 어떻게 좀 기능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협의 좀 안 해보셨습니까? 그거는 지금 논의를 하고자 삼성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논의하려고 지금 예.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좋은 기능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년째 논의 중이니까 뭐 크게 성과는 없을 것 같네요. 올해 네. 꼭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못 들어가시니까 올해 뭔가 성과를 꼭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네. 스타트업 해외로 수출되는 스타트업 중에 예. 유망한 분 모셔서 저희도 궁금하고 또 뭐 홍보의 기회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예. 나중에는 돈 많이 버시면 저희한테 광고도 하시고 협찬도 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출연료 드렸지만 물론 그래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되시고 예. 저희가 이제 에바에 궁금한 건 다 여쭤봤는데요. 신동엽 부사장님이 저희한테 궁금한 건 없습니까? 나와 보시니까 굉장히 좋은 기술과 네. 그리고 좋은 회사들이 많이 그동안 그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 스타트업들, 특히 스타트업들 중에 기술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홍보가 잘 안 돼서 네.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동엽 부사장님이 여기가 생방송으로 약속을 좀 해주십시오. 네. 주변에 그런 스타트업 중에 유망한데 네. 그리고 우리도 그냥 그 회사 홍보만 보고 싶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에바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네. 세상이 이렇게 바뀌겠네를 알게 됐잖아요. 네. 그렇게 알게 되는 지식도 가득한 그런 그 회사를 세 군데만 알겠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네. 네, 저희가 그럼 릴레이로. 저희도 아주 섭외하려면 힘듭니다. 아주 매일매일. 이젠 다단계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이. 재미있고 그냥 저희는 가볍게 들었지만 예. 이 사업, 이 비즈니스에 인생을 건 분들입니다. 사실은. 그러게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절실하고 중요하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또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EVAR 에바의 신동엽 부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 퇴근길 라이브 보시고 네. 저희는 7시 45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